결국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바이오 아니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IT, 뭐 반도체든 아니면 모바일 부품이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말씀 좀 주목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계속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낮았었던 모바일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도 코스닥이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많은 기업들이 좀 실적이 나왔었고 네. 대부분 저희 생각 이상으로 실적들도 잘 나오고 있고 모바일 쪽이 좋았나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폴더블 폰 관련된 업체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폴더블은 원래는 3분기 이제 신제품 효과 이후로 조금 슬로우해질 것으로 보였는데 4분기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전혀 이제 비수기 없이 지나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 본업 자체의 성장이 워낙에 좀 둔화되어 있어서 잘 안 보고 있었는데 그 본업도 이제 4분기에 뭐 갤럭시 S22나 최근에 발표한 이런 게 먼저 선주문이 들어가면서 본업 부분도 많이 돌아와서 거기에 이제 모바일 부품 업체들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들도 올해는 상당히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워낙에 본업이 안 좋아서 작년에 이런 부분이 묻혔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올라오면서 폴더블 폰을 위시한 모바일 부품 업체들도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폴더블이라 하면은 네. 힌지 이쪽인 거지 통신 장비 쪽이 아닌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힌지 쪽 네. 아니면 뭐 내장 플레이트라고 하는 저희가 뭐 내장 힌지라고도 많이 하는데 메탈 플레이트 쪽 업체라든가 뭐 파인테크닉스, 뭐 KH 바텍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이고 사실 뭐 FPCB 쪽을 하고 있는 BH나 뭐 DKT 같은 업체들도 충분히 폴더블 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수혜는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도 폴더블 폰 쓰시잖아요. 근데 5G 아니에요? 네, 5G. 폴더블은 거의 5G로 나오는데 그렇죠? 네, 저는 아직 맞아요. 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가끔 끊기긴 해요. 아직까지. 갑자기 통화 품질 네. 가쁜 통. 근데 폴더블이 잘 가는데 왜 통신 장비 쪽은 네. 안 나올까요? 통신 장비 쪽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폴더블도 그렇지만 사실 통신 장비가 뭐 5G 들어가는 게 뭐 플래그십이나 중저가형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진이나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물량이 많이 증가돼야 되는 건데 물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A 시리즈나 중저가형 모델들이 아무래도 물량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해도 이제 연간 이제 1,000만 대 이하로 팔릴 걸로 보니까 물량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중저가 쪽으로 5G 탑재율이 좀 높아지는 걸 기대를 해야 될 텐데 네. 그쪽 관련된 수혜를 보려면은 그런 점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아무래도 중국 업체나 이렇게 중저가에서도 지금 그뭐 스펙 경쟁이나 경쟁이 점차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5G 탑재율도 좀 높아질 거고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올해부터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폴더블도 괜찮고. 그리고 중국 쪽도 폴더블 출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중국 쪽으로나 이렇게 고객사 다변화가 많이 돼야지 저희 코스닥에 있는 좋죠. 부품 업체들이 좋을 텐데 네. 중국 시장도 여태 동안은 물량이 워낙 작았다가 올해부터는 그런 물량도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 사실 뭐 최근에도 이제 올해에 대한 뭐 2차 전지 쪽도 계속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소재. 끝났다. 아니면 올해는 더 간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연구원님께서는 뭐 2차 전지 쪽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 있나요? 2차 전지 쪽도 제가 이제 몇몇 업체들 탐방을 다녀보면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그 고밸류 지금 받고 있는 고밸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여부일 텐데 사실 에코프로비엠을 위시한 대부분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들이 작년에 랠리를 이어갈 때 가장 이제 높게 밸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업체들도 이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냐였다가 그 부분이 뭐 차익 실현이나 성장주가 좀 약세 측면으로 오면서 조금 꺾이니까 다들 같이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때의 논리를 보면은 그 실적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밸류를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은 23년에서 24년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사실 실적적인 측면이 2차 전지가 크게 저희 소재단이나 이 그 중소형주 업체들 단에서 크게 올라오는 부분은 없을 수 있겠지만 결국 23년, 24년 좀 가까워지면서 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커진 게 확인이 되면은 저는 그 전에 받았던 밸류만큼 다시 한번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책은 폴더블, 그러니까 폴더블. 밸류적인 측면이라든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네. 최선호 섹터는 폴더블 모바일 쪽, 이쪽이 네, 있고 네, 2차 전지는 지금 고밸류가 책정이 돼 있다. 약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자리를 잡으면은 네. 또 가능하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애플도 아이폰도 폴더블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국내 부품사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근데 그건 기정사실한 거야? 애플이 폴더블 하는 거는? 좀- 이게 네 계속 시기는 밀리고 있어요. 사실 아. 많은 분들이 예측한 게 23년은 나오겠다 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쯤에는 부품단이나 이렇게 얘기가 돌아야 되는데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24년이다 정도가 이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애플이 선언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선언을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시장의 추측이다. 네네. 음. 근데 결국은 뭐 네. 삼성도 그렇고 플래그십에서 폴더블 쪽으로 워낙 시장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애플도 안 나설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네. 1월달에 코스닥 개인 순매수 상위 음. 월간 수익률을 보면은 네네. 거의 다 마이너스를 네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 네. 이제 빠진 만큼 우리가 뭐 네. 낙폭 과대해서 뭐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 되면 반등에 네.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마 대부분의 네. 업체들이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에 악재가 많았어 갖고 네. 그 수익률이 좋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대외 요건이 이렇게 그 선결 조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낙폭 가대라고만 해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시기는 아직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 좋지 않은 대외적인 요건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만큼 결국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올해 실적이 크게 좀 증가하는 업체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또 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좀 싼 업체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종목이 뭔가요? 뭐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주실 네. 예 종목이 바로 그런 실적은 좋지만 네. 가격에 있어서 매력도는 좀 있다라고 네, 평가하시는 여전히, 네. 그런 종목들을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유튜브 댓글을 봐도 지금 종목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뭐 업종에 대한 부분은 다 이제 다 지금 네. 말씀을 다 하시는 것 같고 종목 공개되면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종목을 길게 얘기하면 되죠. 또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구나. 그럼 네. 공개 가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네. 종목을 오늘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렌텍이 제가 앞서서도 모바일 부품 쪽 폴더블도 그렇지만 모바일 부품 중에서도 이제 본업이 성장하면서 걔네들이 추진하고 있던 신사업이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보자라고 했는데 네. 비슷한 이제 업체들로는 뭐 인탑스가 있을 수 있고 이름이 비슷한 이엠텍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렌텍도 어떤 기업인지 보면 이 두세 개의 기업들이 최근에 공통적으로 네. 본업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모바일 케이스 껍데기라고 하는 케이스나 뭐 배터리 팩을 제조하던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진을 크게 남기기도 힘들고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삼성이라는 큰 고객사랑 상당히 오랜 기간 협력을 하면서 얘네들이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었던 게 어떤 대량 양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제조 공정에 대한 시스템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게 됐거든요.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힘든 여건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됐고 이제 살아남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렌텍인데 이렌텍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대비 올해 이제 그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업도 따라오겠지만 얘네가 신사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그 전자담배 제조
효과가 일단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가정용 ESS 쪽 배터리 팩도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네. 기존에 그 관련해서 그 모바일 케이스라든가 배터리 팩이라든가 그 하던 업체들 그 하던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그 노하우를 살려서 확장을 해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가장 먼저 성과가 난 부분이 전자담배 쪽인데, 사실 전자담배는 최근에 언론 통해서도 나오지만 전자담배 KTNG를 위시한 이제 그 전자담배에 대한 그 침투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 기존의 담배를 이제 대체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관련해서 먼저 좀 진출했던 업체가 EM텍, 이름이 비슷한 EM텍이 맞아요. 있는데, 네 맞아요.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좋고, 근데 EM텍도 EM텍이지만 신규로 이제 진출한 이렌텍 같은 경우가 어디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냐면, 국내나 일본 시장이 여태 동안 좀 타겟이 돼 있었다면 올해부터 이제 KTNG는 이제 진출 국가 자체를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외 쪽, 동유럽, 유럽 쪽이나 뭐 그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해외 쪽에 대한 진출 국가 늘어날수록 이렌텍이 같이 그 제조하고 있는 솔리드 2.0이라는 제품이 상당히 해외 쪽에선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게 전자담배라고. 네네, 전자담배 제품 이름인데 네. 이쪽으로 상당히 그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따른 수혜는 이렌텍이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혹시 펴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담배를 안 펴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이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왜 이게 더 잘 나가고, 그러니까요. 네, 어떤 네, 그게 직접 있겠지만. 펴봐야 알 것 같은데 네. 과장님도 저 담배를 안 핍니다. 굉장히 혹시 뭐 건전. 담배 저요? 전 좀 많이 핍니다. 아, 예. 이거 소리. 예. 아예 저도 안 피고요. 네네. 그럼 제가 네. 우리 연구원님 리포트를 봤거든요. 네네. 그 리포트에 혹시 소개된 그 종목이 이렌텍인가요? 네네네. 이렌텍은 아. 또 같이 이제 인탑스 간단히 말씀드렸던 인탑스랑 같이 소개드리는 게 이제 이렌텍이고요. 네, 저희가 또 네. 링크가 같이 공유돼 있으니까 좀 네. 말로 못하는 이야기들은 링크 참고해서 리포트 네. 같이 보시면 되겠고, 네. 이 렌텍이랑 인탑스 네네. 예, 같이 얘기해 주셨고, EM텍 EM텍 같은 네, 전자담배. EM텍도 똑같이 전자담배 이쪽이 실적이 워낙에 좀 좋게 나와서 신사업 부분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게 올해 쪽인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전자담배 쪽 매출만 아마 두 업체 다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져서 이쪽을 좀 눈여겨서 보자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어제 실적 발표했었죠. 네, 이렌텍도 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장 컨센은 매출단으로 보면은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많지는 않은데, 연초에만 해도 작년에 이제 한 6개월 전만 해도 6천억대 매출을 예상을 했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한 7,300~400억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봤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단도 한 300억 수준, 그 시장 컨센에서 훨씬 뛰어넘는 350억 원 수준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 외로도 좀 그 주가 반응은 좋았는데, 그럼에도 사실 뭐 PER 같은 걸 올해 기준으로 PER을 보면은 뭐 7~8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뭐 모바일 평균적으로 이제 10배 정도를 타겟으로 많이들 주는데, 신사업 성장 감안하면 사실 10배도 저는 모자라다고 봐서 지금 주가가 조정장에는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차트 보고 좀 놀랐어요. 이 그죠. 종목을 네. 저평가됐다고 그래서 봐야 저도 되나? 저평가 얘기 보고 네. 그래요? 조금 네. 시장에서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접근하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아무리 뭐 저퍼라고 해도 맞아요.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주가도 뭐 빠질 수 있고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긴 네, 호흡에서요. 올해 약간 종목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워낙에 올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를 그걸 비추어 보면 아직까지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올해면은 한 1년 정도 이제 네, 보자라고. 근데 보니까 EM텍, 인탑스, 이렌텍 이렌텍. 셋 다 네. 비슷해요, 위치가. 그렇죠. 셋 다.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지고. 그 중에 이렌텍을 굳이 이렇게 원픽으로 보시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일단 다 좋은데 네. 그 인탑스 같은 경우도 확장성이나 이런 면에서 좋고, 근데 일단 4분기 실적이 어제 나왔을 때 인탑스나 뭐 EM텍 같은 경우, EM텍은 아직 그 모르겠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컨센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렌텍은 이제 훨씬 뛰어넘는 그 4분기 실적을 보여줘서
앞으로도 뭐 1분기, 2분기 봐야겠지만 훨씬 더 기대감을 좀 키우는 실적 발표를 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좀 좋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렌텍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하나의 모멘텀은 그 모바일 네, 관련해서 본업도 좋아지고. 예, 또 있고 두 번째 전자담배가 약간 핵심 같이 느껴지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렌텍 어제 실적 발표도 컨센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왔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오 종목을 하나 더 갖고 나오셨네요. 아, 네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연기를 네 이러시는데 예, 두 번째는 어떤 섹터예요? 그 라운테크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라온 피플 라운 피플이랑 말고. 많이들 헷갈리세요. 예. 예. 라운 피플이랑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요? 네네 회사고요. 오. 라운테크가 로봇 업체인데 그 로봇 업체라고 소개드리기보다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이 좀 얘네가 특화해서 제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2차 벤더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부품 업체인데 장비 업체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를 소개드린 이유는 사실 작년에 코스닥으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인데 올해부터 상당히 매출이나 실적적인 측면이 크게 올라올 거고 그 확장성을 보면은 23년이나 4년에 점점 그 확장성이 훨씬 커지는 시점이라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역시 코넥스부터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계속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에 비해 좀 사업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자꾸 진공이랑 대기 상태를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는 진공 로봇이 필요했고 거기에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기존에 원래 이거를 그 브룩스라고 미국 회사가 대부분의 MS를 꽉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그 장비에 납품하는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가져오는 게 단순히 이제 국산화 수혜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 라운테크는 국산화 고객사들의 이제 국산화 움직임에도 맞물리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기술적으로도 그 글로벌 그 폴스터 업체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좋은 그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은 물론 국내 장비사 뭐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국내 장비사가 고객사여서 MS를 가져오고 있겠지만 기대되고 있는 점은 글로벌 장비사로도 고객사를 좀 뚫게 되면은 지금 사실 그 브룩스 거에 대해서는 품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대체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에 좀 가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되면은 글로벌 장비사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좀 기대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그러면 웨이퍼 이성 장비 네. 쪽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사이맥스라는 네. 종목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네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나 뭐 워닝 네. IPS 쪽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라운테크도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네 맞아요. 말씀드렸던 사이맥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진공 로봇이랑 이송 모듈이랑 거의 뭐 플랫 같이 보면 되겠는데 이 이송 모듈은 사실 그렇게 진입 장벽이 크지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진공 로봇 같이 들어가는 진공 로봇을 그러니까 사이맥스가 이송 모듈을 하더라도 아마 브룩스나 타사의 그 진공 로봇을 많이 사용을 했었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 라운테크가 자체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글로벌 3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 이제 라운테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진공 로봇을 포함해서 진공 로봇을 먼저 얘네가 깔고 나중에 이송 로봇을 더 들여오게 되더라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사이맥스랑 타겟 제품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반도체 소부장 얘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소재 국산화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반도체 이슈가 네. 컸었는데 네. 어느새 잊혀져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와중에 라운테크, 라운테크가 이렌텍보다는 주가가 조금 그래도 접근하기는 좀 낫지 않아요? 저 대부분 다 종목들이 예. 굉장히 인타스도 그러시고 지금 나도 지금 회사 들어가서 우리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탐방을 갔다 와봐야 되나 지금 생각도 갑자기 좀 오, 우리 탐방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좋은데? 연건님 우리 같이 탐방 한번 가볼까요? 이 회사?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아 스튜디오에서 말고 또 그러니까요. 밖에서. 그렇게 예. 하시죠. 예, 뭐 좋은- 진짜 여의도에 한번 가보고. 아, 네, 여의도도. 여의도도요? 아니 공장 갔다가 여의도 갔다가 아닌 거의. 지금 창원에 있는 공장으로 가셔야겠네. 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저 종목에 대한 공개까지 마쳤는데, 아 코스닥에 대해서 오늘 좀 파헤쳐봤습니다. 아. 과장님 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연구원님께서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든지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연초에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악재들이 많았어요. 오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3월쯤까지 여러 감사 시즌 지나고 나면은 이러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뭐 낙폭과대 종목들은 아니긴 했지만 여전히 뭐 주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싸져 있는 업체들도 많고 그런 와중에도 실적적인 성장이 상당히 잘 나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뭐 리포트를 통해서든 많이 소개드리겠지만 그런 업체들 위주로 충분히 좀 다시 그 접근을 하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듣고 있는 와중에 댓글이 너무 재밌는 게 올라와서 네. 해바라기님이요 라온테크가 다정하게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심 가득한 방송인데, 알고 보니 유부남 결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하셨대요, 해바라기님. 탐방 가서 뭐 하려고 사심 가득 방송. 아니 저희 같이 가죠, 제작진이랑 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한번 잡아보면서 오늘 우리 연거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사심 가득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